아빠가 10년 전 그 사람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왜 하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을까? 캐디복 입은 그 남자. 그의 슬픈 눈빛이 아른거려요. 이 사랑 금지된 건가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그 둘에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시작됩니다. 그린 위의 운명. 오디오 드라마 금빛 우체통.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전 6시 30분. 봄 햇살이 아직 부드럽게 대지를 깨우고 있을 때 은우는 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운전기사가 모는 세단은 조용히 골프장을 향해 달렸다. 25살 은우에게 이른 아침, 부모님의 골프 라운딩에 동행하는 것은 지겨운 일과였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형식적인 직함을 달고 있지만 그녀의 삶은 공허했다. 은우야, 오늘은 좀 밝은 표정 지어라. 같이 라운딩하는 분들이 우리 딸 보러 오신대. 조수석에 앉은 어머니의 말에 은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항상 이랬다. 부모님은 그녀를 자랑스러운 전시품처럼 여겼다. 골프장에 도착하자 캐디들이 일렬로 서서 인사했다. 은우는 무심히 그들을 지나쳤다. 박준서 캐디가 오늘 담당하겠습니다. 프런트 직원의 안내에 따라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은우는 무심코 그를 올려다보았다가 시선을 멈췄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단정한 캐디복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다른 분위기가 있었다. 깊은 눈빛, 차분한 미소, 그리고 그 눈 속에 숨겨진 형언할 수 없는 슬픔 같은 것. 안녕하십니까? 오늘 라운딩 도와드리겠습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을 떼지 못했다. 첫 홀로 이동하면서 준서는 능숙하게 클럽을 챙기고 거리를 측정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지만 은우는 그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다. 골프채를 잡는 그의 손놀림, 그린을 읽는 눈빛에서 그는 단순한 캐디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님은 골프를 자주 치십니까?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우는 고개를 저었다. 가끔요.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하지만 자세는 꽤 좋으십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은우의 가슴은 묘하게 두근거렸다. 라운딩 내내 그녀의 시선은 준서에게 머물렀다. 그는 항상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프로페셔널했다. 아버지가 좋은 샷을 날리자 준서는 진심으로 박수를 쳤다. 역시 사장님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자네도 폼이 예사롭지 않던데 골프 쳐봤나? 아버지의 질문에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예, 예전에 조금.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은우는 그 짧은 대답 속에 담긴 무게를 느꼈다. 라운딩이 끝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가는 길, 은우는 용기를 내어 준서에게 다가갔다. 저 명함 드려도 될까요? 준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명함을 받지 않습니다. 거절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은우는 실망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준서는 짐을 챙겨 떠났고 은우는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지 알 수 없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은우는 준서 생각뿐이었다.
그의 눈빛, 목소리, 그리고 그 슬픈 미소. 방으로 들어간 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25년을 살면서 한 번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따라 살아온 그녀에게 이것은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였다. 며칠이 지났지만 준서의 모습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은우는 결심했다. 다시 그 골프장을 찾기로. 토요일 아침 은우는 혼자 골프장으로 향했다. 프런트에서 예약을 하고 캐디를 요청했다. 혹시 박준서 캐디님을 지정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스케줄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은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캐디 대기실에서 나온 준서는 은우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은우가 먼저 인사했다. 준서는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네, 연습 좀 하려고요. 라운딩이 시작되었다. 은우는 일부러 서툰 척 플레이했다. 준서는 친절하게 조언을 해주었다. 그립을 조금만 더 느슨하게 잡으시고 시선은 공을 향해 고정하세요. 은우는 그의 말대로 따라했다. 공이 제법 멀리 날아갔다. 은우는 환하게 웃었다. 와, 정말 잘 되네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준서도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여전히 선을 긋고 있었다. 라운딩이 끝나고 은우는 용기를 냈다. 저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감사의 표시로.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다음 손님이 있어서요. 또다시 거절이었다. 은우는 아쉬웠지만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일주일 후 은우는 다시 골프장을 찾았다. 이번에도 준서를 지정했다. 준서는 은우를 보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열심히 연습하시네요. 좋은 선생님이 있어서요. 은우의 대답에 준서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이날 라운딩은 지난번보다 더 편안했다. 두 사람은 골프 이야기뿐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도 나눴다. 준서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골프를 꽤 쳤습니다. 정말요? 프로였어요? 프로 지망생이었죠.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포기했습니다. 준서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다. 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의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날 이후 은우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골프장을 찾았다. 준서도 이제는 은우의 방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어느 날 라운딩이 끝나고 준서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정말 골프가 좋으세요? 은우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사실은 당신을 보러 오는 거예요. 준서는 놀란 표정으로 은우를 바라보았다. 은우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죄송해요. 너무 직접적이었나요?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다. 준서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저는 은우 씨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은우의 간절한 목소리에 준서는 고개를 돌렸다. 저는 그저 캐디일 뿐입니다. 은우 씨는 재벌가의 따님이고요. 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전 당신이 좋아요. 준서는 은우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한 번만 저녁 먹어요, 제발. 결국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골프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만났다. 캐디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은 준서는 더욱 멋있어 보였다. 은우는 가슴이 두근거려 숟가락을 제대로 들 수 없었다. 저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세요? 준서가 먼저 물었다. 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프로를 포기하셨어요?
준서는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10년 전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습니다. 회사가 파산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지금도 병원에 계십니다. 전 골프를 포기하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은우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함부로 물었네요. 아니에요. 이젠 괜찮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슬펐다. 은우는 준서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다. 저도 사실 제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다 가졌지만 아무것도 제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살아왔어요. 대학도, 직장도, 심지어 친구들도 전 한 번도 제가 원하는 걸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준서는 은우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저를 선택하신 건가요? 네, 처음으로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 거예요. 두 사람은 오래도록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꿈에 대해. 밤이 깊어갈 무렵 준서는 은우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다. 차를 타고 가는 길, 은우는 행복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준서의 대답에 은우는 미소를 지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은우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또 만날 수 있죠? 네, 골프장에서. 아니요, 골프장이 아니라 이렇게요. 준서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은우는 기쁜 마음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날 밤 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주말 준서는 은우를 자신이 사는 동네로 데려갔다. 낡은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 은우가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나 달랐다. 하지만 은우는 이곳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여기가 제가 사는 곳입니다. 작은 원룸 건물 앞에서 준서가 말했다. 은우는 아무런 편견 없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늑한 동네네요. 준서는 은우의 반응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노인들의 웃음소리, 은우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어머니가 계신 병원이 여기서 가까워요. 매일 저녁 퇴근하고 들러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정말 강한 분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모든 게 무너졌을 때도 저를 위해 버티셨어요. 지금은 많이 약해지셨지만 여전히 제게는 영웅이에요. 준서의 목소리에 효심이 묻어났다. 은우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자신의 부모님과는 너무나 다른 관계였다. 언젠가 어머니께 인사드려도 될까요? 준서는 은우를 놀란 듯 바라보았다. 진심이세요? 당연하죠. 준서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은우는 확신했다.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가 지고 강변에 앉은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다. 준서가 조심스럽게 은우의 손을 잡았다. 은우는 놀라 준서를 바라보았다. 준서의 눈빛이 진지했다. 은우 씨, 저는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잡는 것조차 참을 수 없을 만큼 당신이 좋습니다. 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요, 전 당신이 너무 좋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다. 그리고 석양 아래에서 첫 키스를 나눴다. 은우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날부터 은우와 준서는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은우는 부모님께 준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부모님이 반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은우는 부모님 몰래 준서를 만났다. 골프장에서, 공원에서, 작은 카페에서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어느 날 저녁 준서는 은우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언젠가 작은 골프 아카데미를 열고 싶어요. 형편이 어려워 골프를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요. 정말 좋은 꿈이네요. 하지만 자금이 없어요. 당분간은 꿈일 뿐이겠죠. 은우는 준서를 돕고 싶었다. 자신에게는 얼마든지 돈이 있었다. 하지만 준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언젠가 꼭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전 믿어요. 고마워요, 은우 씨. 사람은 작은 갈등도 겪었다. 은우가 비싼 선물을 주려 할 때 준서는 거절했다. 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은우 씨, 전 당신 돈이 아니라 당신이 좋은 거예요. 은우는 섭섭했지만 이해했다. 준서의 자존심을 존중해야 했다. 며칠 후 은우가 먼저 사과했다. 미안해요. 제가 배려가 부족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두 사람은 금방 화해했다. 사랑은 이런 작은 갈등들을 통해 더 깊어졌다. 은우는 친구 미나에게 준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진짜 사랑하는구나? 응,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느껴봐. 미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너희 부모님이 알면 난리 나실 텐데. 알아, 하지만 난 준서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정말 심각하네.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난 응원할게. 미나의 응원에 은우는 힘을 얻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부모님께 준서를 소개하기로.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하기 전에 운명은 잔인한 진실을 드러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은우는 부모님 서재에서 책을 찾다가 오래된 서류 파일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펼쳐본 그 서류는 10년 전 아버지 회사가 인수한 한 기업에 관한 것이었다. 은우의 눈이 한 이름에 멈췄다. 박준서 대표이사.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설마 아니야. 동명이인일 거야. 하지만 더 읽어 내려갈수록 확신이 들었다. 회사명, 주소, 모든 것이 준서가 말했던 아버지 회사와 일치했다. 서류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를 인수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은우는 서류를 떨어뜨렸다. 안 돼, 이럴 수가. 은우는 며칠 동안 준서를 피했다. 준서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죄책감과 사랑 사이에서 그녀는 괴로워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미워졌다. 준서의 아픔을 만든 사람의 딸. 그것이 바로 자신이었다. 준서는 걱정이 되어 은우 집 앞까지 찾아왔다. 은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준서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 있어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준서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은우의 창백한 얼굴에 준서는 불안해졌다. 두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갔다. 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당신 아버지 회사에 대해 알게 됐어요. 준서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슨 말이에요? 10년 전 당신 아버지 회사를 파산시킨 게 제 아버지 회사였어요. 순간 준서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은우는 울면서 서류 사진을 보여줬다. 준서는 사진을 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전 몰랐어요. 진심이에요. 준서는 멍하니 은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다. 처음부터 알고 접근한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전 방금 알았어요. 그럼 이제 알았으니 끝인 거네요? 그게 아니라 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의 딸이었군요. 준서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다. 은우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준서는 뿌리쳤다. 제발 가까이 오지 마세요. 준서 씨,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준서는 비틀거리며 떠났다. 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준서는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는 잠들어 계셨다. 준서는 병상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울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절망한 얼굴, 쓰러진 어머니, 무너진 모든 것. 그 모든 고통을 만든 사람이 은우의 아버지였다. 며칠 후 은우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과 대면했다. 아빠 10년 전에 박준서 대표 회사를 인수한 거 기억하세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회사? 그때 좋은 거래였지. 좋은 거래요?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를 파산시킨 게 좋은 거래예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다. 은우야, 그게 무슨 말이니? 전 다 알아요. 서류를 봤어요. 아빠가 어떻게 그 회사를 무너뜨렸는지. 그건 사업이었어. 감정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야. 감정적이라고요? 그 회사 사장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분 부인은 지금도 병원에 계시고요.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은우야,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 왜냐하면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은우는 계속 말했다. 전 그분 아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아빠가 그의 가족을 파괴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가 화를 냈다. 무슨 소리야? 그런 사람하고 만나? 네, 만나요. 그리고 정말 사랑해요. 당장 헤어져. 그건 안 돼. 싫어요. 전 제 인생을 살 거예요. 격한 말다툼이 이어졌다. 결국 은우는 집을 나왔다. 친구 미나의 집에 머물며 은우는 방법을 찾았다. 법률 자문을 구하고 과거 서류를 다시 조사했다. 그리고 준서 가족에게 보상할 방법을 찾아냈다. 준서는 골프장에 사표를 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었다. 은우와 관련된 모든 것을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매일 밤 은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눈물, 그녀의 목소리. 은우는 준서의 집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준서가 나타나자 은우는 다가갔다. 제발 한 번만 들어줘요.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준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담했다. 전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요. 당신이 뭘 바로잡아요? 죽은 아버지가 돌아오나요? 어머니 병이 낫나요? 그건 안 되지만 보상이라도. 보상이요? 준서가 비웃었다. 당신 가족이 내 가족을 파괴했어요. 그게 돈으로 해결될 문제예요? 알아요. 하지만 전 당신을 사랑해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사랑이라고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사랑을 말할 자격이 있어요? 당신 아버지가 한 짓을 알면서? 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대신 용서를 빌게요. 준서는 무릎 꿇은 은우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는 돌아섰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당신을 볼 수가 없어요. 준서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은우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다음 날 밤 준서는 어머니 병실을 찾았다. 어머니는 깨어 계셨다. 엄마, 준서야,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왜 그래? 준서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은우와의 만남, 사랑, 그리고 잔인한 진실. 어머니는 조용히 들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모르겠어요. 마음은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는데 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머니는 준서의 손을 잡았다. 준서야, 엄마가 하나만 물을게. 그 아이는 정말 너를 사랑하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됐어, 준서야. 복수와 증오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엄마는 그걸 알아. 아버지도 원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행복하길 바라셨을 거야.
하지만 용서해주렴 그 아이를 그리고 너 자신도. 어머니의 말에 준서는 오랫동안 울었다. 한 달이 흘렀다. 은우는 포기하지 않고 준서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변호사를 고용해 과거 서류를 정리했다. 부당하게 빼앗긴 자산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했다. 준서 어머니의 병원비도 몰래 지원했다. 그리고 마침내 부모님을 설득했다. 아빠, 제발 사과해 주세요. 그분들께 정식으로. 아버지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내가 잘못했어. 바로잡겠다. 은우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껴안았다. 며칠 후 준서는 편지를 받았다. 은우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었다. 정식 사과문과 보상안이 담겨 있었다. 준서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리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의 수술비가 전액 지원되었다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간호사가 말했다. 익명의 후원자가 계시답니다. 정말 복 받으셨어요. 준서는 알았다. 은우였다. 그녀가 이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준서는 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예요.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요? 네. 언제든지요. 내일 그 골프장에서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에서. 다음 날 오전 은우는 골프장으로 달려갔다. 준서는 이미 와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준서 씨. 준서가 다가와 은우를 안았다. 은우는 그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용기라고. 엄마가 당신을 만나고 싶대요. 그날 오후 은우는 준서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준서 어머니는 약해 보였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은우구나. 우리 준서가 사랑하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우는 병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는 은우의 손을 잡았다. 일어나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 준서 잘 부탁해. 네,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세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사랑, 그리고 미래의 희망에 대해. 1년이 흘렀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골프장의 잔디는 푸르게 빛났다. 준서는 은우 아버지의 지원으로 작은 골프 아카데미를 열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로 골프를 가르쳤다. 은우는 사회공헌재단에서 일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준서 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다. 수술이 성공적이었고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은우 부모님도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받아들였다. 아버지는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고 준서 가족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준서는 은우를 그 골프장으로 데려갔다. 그들이 처음 만난 바로 그 장소. 여기서 시작됐죠, 우리. 은우가 말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우의 손을 잡았다. 은우 씨, 아니 은우야. 준서가 무릎을 꿇었다. 은우는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다. 우리 많이 힘들었죠. 상처도 많았고 하지만 그 모든 걸 이겨냈어요. 함께. 이제 나는 확신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나와 결혼해 줄래요? 준서가 반지를 꺼냈다. 은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네네. 1000번이라도 내라고 할게요. 준서는 일어나 은우를 안았다. 두 사람은 푸른 잔디 위에서 긴 입맞춤을 나눴다. 봄바람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부드럽게 불어왔다. 멀리서 준서 어머니와 은우 부모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두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가을 어느 날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골프장이 내려다 보이는 예식장이었다. 은우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걸었다. 버질로드를 걸으며 은우는 지난 1년을 떠올렸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모든 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었다. 준서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은우를 맞이했다. 줄의 선생님이 말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미움도 상처도 과거도. 이 두 사람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영원을 약속하는 입맞춤을 나눴다. 해가 지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작은 펜션에서 두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우리 아이가 생기면 골프를 가르쳐 줄 거예요. 준서가 말했다. 은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하지만 억지로는 안 돼요.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줘요. 물론이죠. 우리처럼 자유롭게. 두 사람은 포옹했다.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매일매일 사랑으로, 용서로, 희망으로.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를 치유하며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은우와 준서의 인생이었다. 오디오 드라마 금빛 우체통과 함께 하셨습니다. 당신의 하루 끝 언제나 따뜻하게 머물 수 있도록 금빛 우체통은 오늘도 조용히 불을 켜둡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